나는 한 명이 와도 10,000명처럼 할 것이고 10,000명이 와도 1명처럼 할 것이다. 꿈퍼즐 조각을 맞춰줬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꿈퍼즐 조각이 되었구나.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다 하나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꿈을 같이 서로가 기여하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 이 책이다. 평소에 생각해왔고 말해왔던 것들이 여기 아름답게 심지어 쉽게 쓰여있다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책을 선물해야겠다라는 그 어떤 예쁜 마음이 저한테 책이 오게끔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일 바로 연락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그래갖고 기다렸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봤는데 제가 현재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실망하는 나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결과에 이미 마음이 앞서가지고 기대가 가득 차서 힘든 거예요.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제가 있어서 실망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의도가 초롱할 때 온 우주가 당신을 돕는다. 하늘에 내맡겨보자. 사실 제가 사범님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개인적인 연락처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연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명상 가운데 앉아서 제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알아차렸고 그 다음에 사범님께서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분을 기다려 드리는 게 내가 사랑을 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을 또 같이 주신 거예요.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의 시간은 내 마음을 정돈하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맡기고 걸어가는 기적 프로젝트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인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분이 우리 정명호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꿈퍼즐쇼 소식을 이제 비키 사범님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잖아요.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첫 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이게 뭐지? 아름답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그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인격처럼 대하거든요. 요 책은 욕망을 이롭게 쓰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사실상 이 책은 텅 빈 책이에요. 텅 빈 책. 네. 안에 이 글자가 있지만은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텅 빈 책으로 해서 그냥 완전하게 비게, 텅 비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뭐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을 넣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텅 비어서 가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책은 그 상태를 보여줄 겁니다. 내가 이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이를 펼쳐줄 것이고 여러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그렇게 보여줄 것이고 또 내 의식이 한참 상승이 되어서 깨어나서 이 책을 읽으면 깨어나는 그 지혜를 이 책에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텅 비어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도 이렇게 반응을 보면 일단 책 표지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제일 좋냐 했더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십시오. 그 문장 자체가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 쪽에 힘쓰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려놓는다, 내맡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포기하라 이런 말로 들려서 머리로만 알고 가슴까지 안 온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힘을 쓰기 위해서 빼는 겁니다. 내가 놓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게 옳아,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아, 이걸 잡아야 돼. 늘 한 곳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양쪽 손 다 쓰라는 이야기예요. 놓을 때 놓고 잡을 때 잡고 이것저것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잡고 있으면 새로운 걸 내가 원하는 걸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리라는 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또
나를 이롭게 하고 다른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양쪽 손을 다 쓰고 놓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너무 좋다, 알겠다 라고 하지만 네. 자기 삶의 현장에 가면 또 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만 계속 하다가 네. 이제 겨우 휴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네. 애도 키워야 되고 했는데 내가 네. 이제 잠깐 쉬게 되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기 개발해서 막 나를 채워넣고 싶고. 네. 근데 너무 지치는 거. 일처럼 네. 자기 개발을 하니까.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꾸 나를 채워야만 내가 될 것 같은 갈증에 시달리는 분한테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이렇게 왔대요. 한 30대 된 아가씨인데,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명색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왔으니까 뭔가를 큰일을 하면 뭐 취직도 하고, 대학에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집에서는 생각을 부모님들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은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가 영 완전히 이렇게 비춰지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그래? 잘 놀아. 잘 놀아. 그래, 니네 집에 살 안 떨어졌지? 살 떨어졌어? 하니, 묵고 살만 하지? 하니까, 묵고 산대요. 그러면 잘 놀고 있어. 부모님들이 한마디 하면, 예, 이러면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봐.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우리 집 냉장고 가득 차 있네. 닫고.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거, 지금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야. 너에게 이런 시간이라 하는 삶에 있어서 잘 오질 않아. 그 오지 않는 이 시간을 길진 않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너가 하고 싶은 거, 산에도 가보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못했던 일들, 뭐 노래도 해보고, 그리고 또 뭐 하이킹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어때 혼자서 하는 거. 다른 사람 보지 마. 너는 너의 개체로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일 다 해. 그리고 어머님이 한 번씩 부모님이 그러면 냉장고 문만 열어봐. 괜찮네. 이 냉장고 안에 이 가득 찬 것이 떨어지면 내가 저절로 일 잘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밝음으로 나가는 길이야. 너가 밝아지는 길이야. 너가 원하는 걸 이루는 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애가. 그렇잖아, 삶은. 삶은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저는 여기 불행이 있나요? 괴로움이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짜릿함이 있나요? 쾌락적인 감각이 있나요? 없잖아. 지금 여기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것이 깨어남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쳇바퀴처럼 오는 그런 조급함,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그때 문득 이렇게 멈추어서 가만히 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한 두세 번.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해보면서, 자, 지금 내가 지금 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야? 나를 이롭게 해? 먼저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내가, 이 생각과 일어나는 감정과 이 또 행위를 하는 동작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이롭게 하고 있어? 이렇게 내 내면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이 와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그래, 좋아, 나를 이롭게 한다면 내 주변도 이 이로움을 통해서 밝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라고. 그러면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있어요. 저는 압니다. 반드시 내 안에 존재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존중하고 믿어주고 신뢰해 주시라고. 내가 자신이 어느 밑바닥에 있든지 어느 위에 있든지 간에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존중해 주시라고. 우리는 언제나 내가 조급하고 또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설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따둑따둑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받아준다면 우리 삶은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저희 이웃님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장의 역할을 해왔대요. 그리고 지금도 결혼해서도 가장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계속 올라오냐면 나는 내가 없어. 희생하고 있어. 내가 어디까지 이걸 해야 돼. 책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올라왔대요.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를 찾으라니 화가 났대요.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어디서부터가 애쓰는 거야? 그런 질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내한테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억울합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을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심리에서는 공감을 해줍니다. 그죠? 공감을 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심리나 모든 상담에서는 공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면 심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해?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조건이 딱 맞아 들으면 또 불편해지고 힘들어져요. 명상은 공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안 해줍니다. 내가 마음에 걸려있는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버리게 해야지. 스스로 풀어버려야지. 다음부터는 앞으로 차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고. 만약에 그분이 오셔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만둬 하지 말고. 왜 하니? 너 하기 싫은 거 왜 해, 그거? 그만둬버려. 오늘부터 당장 보따리 사두고 집 나가버려. 너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야. 스스로 책임지라고 해. 너 하기 싫으면 나가버려.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래, 알아. 힘드는 거. 그렇지만은 너가 나갈 수가 없잖아. 집에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집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일이 누구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박차고 너는 나갈 거야. 그러나 그 일이 너의 일이니까 너가 집안을 가출하지 못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칭찬해줘, 먼저. 왜 너가 억울하다고 생각해? 너가 너의 일을 참 잘하고 있잖아. 그런 너를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줘. 거기에서부터 너가 원하는, 이제 진짜 너가 원하는 거, 너의 일을 통해서 너가 뭘 원하는지 한번 봐. 너가 이 가정에,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린 가장으로서 집안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너가 바라는 그 목적을 한번 세워봐, 의도를. 큰 의도를. 너가 이 집안 일을 통해서 어떤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너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큰 의도를 너가 한번 지어봐. 그러면 삶이 바뀌어. 그러면 이 소소한 일들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목적이 안 된다고. 이 큰 서원을 하나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지, 너가 소소하게 지금 일어나는 일, 자자부리한 이런 일들에 너 가슴을 안 다쳐. 너 왜 이런 일을 해, 그러면? 너가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책에도 우리는 빛과 사랑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빛과 사랑이라면 내가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빛과 사랑이라고. 너가 왜 이 일을 해? 왜 이 일을 해? 무엇 때문에 해? 이 일이 너에게 이롭고 모든 생명들을 이루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서 그 의도를 세우면 의도는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답은 내가 알고 있다. 네. 내 안에 큰 의도를 세우면
내 그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다. 여기에 페인트공 이야기처럼. 네, 페인트 그렇죠? 공이야기죠. 우리는 인간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내가 해석하는 존재라서 그 해석하는 것이 내 의식이 해석해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페인트 공이 그 마음 하나 살짝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다. 내가 나를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꾸니까 세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는 현재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있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저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아무도 안 오고 한 분이 계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지금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거.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쓰는 것도 될 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늘 현재에 잘 머물러서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히 하라. 그것이 미래고 과거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지금 하는 일에 잘해. 첫째, 이것이 나에게 이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가 보고 잘해. 지금 머무는 거 잘 머물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